검찰총장의 김준규 전 대전고검장이 공정거래위원장에 정호열 성균관대 법대교수가 내정됐습니다. 미디어법 무효를 선언한 민주당이 오늘부터 100일간의 장외투쟁에 돌입했습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동생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전격적으로 동반 퇴진하기로 했습니다.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서 짝퉁 수입 의류를 팔아온 업주와 쇼핑몰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신임 검찰총장의 김준규 전 대전고검장이 공정거래위원장에 정호열 성균관대 법대교수가 각각 내정됐습니다. 청와대에서 곽인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공석 중인 검찰총장과 공정거래위원장에 김준규 전 대전고검장과 정호열 성균관대 법대교수를 내정했습니다.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찰 조직의 안정과 선진화에 적임자로 평가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소통을 중시하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리더십의 소유자로서 검찰 조직을 안정시키는 데 적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서울 출생으로 경기고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사법시험 21회로 검찰에 몸을 담았습니다. 법무부 법무실장과 대전지검장, 부산고검장, 대전고검장 등을 거쳐 국제검사협회 부회장을 맡아왔습니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공정경쟁 분야의 전문가로 실무적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정 내정자는 경북 영천 출생으로 경복고와 역시 서울대 법학과를 나왔으며 성균관대 법대교수, 공정위 경쟁정책 자문위원장 등을 맡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인사에 대해 도덕성은 당연한 기준으로 검증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검증 가능한 모든 것을 전방위로 검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에서 CBS 뉴스 곽인숙입니다. 민주당은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의 개인정보 유출 직원에 대한 관세청의 중징계 방침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김유정 대변인은 오늘 관세청의 중징계 방침이 검찰 눈치보기나 압력에 의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관세청은 중징계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자신들의 본분이 무엇인지부터 자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천성관 후보자의 해외 골프 여행과 고가 물품 구입 의혹 등을 제기해서 천 후보자 낙마의 결정적 근거를 제시했던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관세청이 인사청문회 당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까지 낸 것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등의 기회를 통해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디어법 무효를 선언한 민주당이 오늘부터 100일간의 장외투쟁에 돌입했고 한나라당은 맞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하면서 미디어법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언론학법 원천 무효 민생회복투쟁위원회 발대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대장정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발대식을 가진 뒤 서울 영등포역과 신촌 일대에서 미디어법 원천 무효를 위한 대국민 선전전에 돌입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이명박 정권이 터무니없이 처리한 언론학법을 원천 무효화하겠다. 그런 결심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도심 가두 선전전에 나선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들은 어깨띠를 맨 채 시민들에게 미디어법 무효의 주장과 근거를 담은 유인물을 배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후 전국 주요 도시에서도 선전전을 벌여나가기로 하는 한편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언론학법 원천 무효 서명 운동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민주당의 공세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던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장외투쟁을 헌법재판소에 대한 협박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가두 집회를 벌이고 또 1000만인 서명운동까지 벌인다고 합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압력을 행사하려는 명백한 헌법재판소 협박 행위입니다. 민주당이 권한쟁의 심판과 미디어법 효력정지 가처분을 헌재에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후안무치한 행위라며 비난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표결 처리 당일의 영상 자료를 바탕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표결 방해 행위에 대한 체증 작업에도 들어가는 등 맞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정훈입니다. 그룹 유동성 위기에 이어서 형제 간 불화설에 시달려온 금호아시아나 박삼구 그룹 회장과 동생 박찬구 석유화학부문 회장이 오늘 오후 전격 동반 퇴진했습니다.
박삼구 회장은 오늘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으며 금호 석유화학은 이사회를 열어 박찬구 회장을 대표이사 회장직에서 전격 해임했습니다. 두 회장의 동반 퇴진은 박찬구 석유화학부문 회장이 그룹 일가의 동의 없이 금유 석유화학 지분을 크게 늘린 데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호 아시아나그룹은 국내 기업 중에서는 두산그룹과 함께 형제 승계라는 독특한 전통을 이어왔지만 이번 사태로 전통이 깨지게 됐으며 대우건설 매각 등 그룹 구조조정 등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68일째 노조의 점거 농성이 계속되고 있는 쌍용차 평택공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오늘 노조원들이 농성 중인 도장 2공장 진입을 위한 모의 훈련을 하고 이곳에서 50에서 200여 미터가량 떨어진 곳에 경찰력을 배치한 채 공권력 투입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앞서 조현호 경기지방경찰청장은 기자회견에서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진압 요건이 갖춰져 있지만 노사 간 자율 해결 원칙을 존중해서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 진출에 대해서 정부가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입점이 예정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 대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따라 사업 개시 일시 정지를 권고했습니다. 사업 개시 일시 정지 권고란 사업조정심의위원회가 사업조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영업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정부 당국이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 상권 진출에 첫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 주목됩니다. 국내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서 짝퉁 수입 의류를 팔아온 업주들과 이를 알고도 묵인한 쇼핑몰 직원들이 경찰의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유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8만 9천 원짜리 킬빈 클라인 청바지를 파격적인 특가 5만 원에 마련하세요. 국내 한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 올라온 광고입니다. 고객들의 폭발적인 주문으로 이 청바지 판매 업체는 지난 2월부터 불과 4개월 동안 3억 5천만 원의 수익을 냈고 이 쇼핑몰에서 판매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만여 점이 넘는 이 상품들은 모두 가짜였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처럼 해외 유명 상표를 위조해 부착한 옷을 진짜로 속여 온라인을 통해 판매해 12억 원을 챙긴 혐의로 36살 김모 씨를 구속하고 33살 구모 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해당 인터넷 쇼핑몰의 상위 5위 이내에 들은 의류 판매업자 5명 모두가 가짜 명품 의류를 판매한 업자라는 것이判明되었습니다. 판매량 1000건 이상의 아이디 25개가 이러한 신고에 접수됐던 사실이 확인됐고 이 중 한 84건 정도의 상품에 대해서 짝퉁 판매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경찰은 또 이를 알고도 방조한 혐의로 해당 인터넷 쇼핑몰 대표와 패션 담당 팀장 33살 강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쇼핑몰이 주요 포털 사이트에 광고를 해준다며 판매율 상위 5개 업체들로부터 수억 원의 광고비를 받았는데 이들 업체 모두가 가짜를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고한다고 하면 100에서 200여만 원 정도 비딩 광고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한 5배 정도 매출 효과가 나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쇼핑몰 측이 묵인했다는 사실에 대해선 끝까지 부인하고 있지만 불법을 방조한 혐의는 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유재현입니다. 지난 1974년에 발생한 문인 간첩단 사건은 유신 통치에 반대하는 문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국군보안사령부가 조작한 사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문인 간첩단 사건을 조사한 결과 국군보안사령부가 유신 통치에 반대하는 임헌영 등 문인 5명을 간첩으로 몰아 처벌하려 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보안사는 최대 12일 동안 영장도 없이 이들 문인을 불법 구금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구타와 잠 안 재우기 등 가혹 행위가 자행돼 허위 자백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국민은행의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고시금리는 연 5.26%에서 6.96%로 지난주보다 0.18%포인트 급등했습니다. 신한은행도 이번 주 초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85에서 6.85%로 5월 초와 비교하면 0.59%포인트 급등했으며 외환은행은 2주 동안 0.34%포인트, 우리은행도 5월 초보다 금리가 0.37%포인트 올랐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개막이 오늘로 정확히 3년 남았습니다. 올림픽 준비로 분주한 영국은 오늘부터 본격적인 초읽기에 들어갔는데요. 그 첫 시작으로 올림픽 공원을 왕복하는 초고속 열차의 시승식을 가졌습니다. 오늘의 세계 속 화제, 먼저 런던으로 가봅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의 발이 되어줄 자벨린 열차입니다. 런던 도심에서 변두리에 있는 올림픽 공원까지 이 열차로 7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런던 올림픽을 3년 앞두고 이 초고속 열차가 시범 운행됐는데요. 런던시 공무원들과 영국 국가대표 선수단, 영국 올림픽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대표로 참석해 시승식을 가졌습니다. 이 열차가 2012년 올림픽 때 정상 가동되면 1시간당 2만 5천 명의 승객을 실어 나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 출신의 안무가로 현대무용의 거장인 머스 커닝엄이 90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커닝엄은 전통적 무용의 규범을 깨뜨리고 무용예술과 일상생활의 구분을 없애 무용계의 포스트 모더니즘을 도입했다는 평을 받는데요. 그가 만든 커밍엄 무용단은 마사 그레이엄 무용단, 엘비 네일리 아메리칸 댄스 시어터와 함께 미국의 3대 무용단으로 꼽힙니다. 커닝엄은 말년에 휠체어에 의존하면서도 별세 직전까지도 열정적으로 일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 보건부 장관이 휴가 중 관용차를 도난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사적인 용도로 관용차를 사용한 것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는데요. Das, was hier passiert, ist vollkommen im Einklang mit unserem Recht und mit den Gesetzen. 슈미츠 장관은 독일인들에게 휴가지로 인기가 높은 스페인 알리칸테의 한 숙박시설에서 차 키를 도난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F1 페라리 팀 소속 드라이버인 브라질 출신 펠리페 마사가 경기 중 머리에 중상을 입었습니다. 마사는 헝가리에서 열린 그랑프리 대회에서 코너를 돌다가 트랙을 벗어나 시속 190km의 속도로 타이어로 막아놓은 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는데요. 올해 28살인 마사는 바로 군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습니다. Felipe Massa is well awake. He's answering some questions. He has no motor deficit, and he's doing really very well. 의료진은 처음 부상이 치명적이라 밝혔습니다. 김도란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서울과 경기도 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지만 강원도 영동을 비롯한 나머지 지역은 흐리고 비가 온 후에 서해안 지방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8도에서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30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4.9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